자, 정신 차리자 오래군. 다시 돌아오기로 했잖아. 새로운 마음으로 가자. 오레하! 애니를 사랑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이미 거기가 지옥인지 알고 있음에도 꼭 걸어가보는 애니 리뷰계의 호구, 애니 리뷰계의 흑우 오레군입니다. 2019년 1분기 하면 딱 떠오르는 작품이 뭐가 있습니까? 약속의 네버랜드,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 1기, 빵 드림 2기, 데이터 라이브 3기, 동거인은 무릎, 때때로 머리 위까지 수많은 임팩트 있는 작품들이 쏟아졌던 분기였죠? 예? 중간에 이상한 작품이 껴있다고요? 쳇! 이래서 눈치 빠른 시청자들이란. 여하튼 출중한 작품들이 쏟아졌던 1분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제대로 된 애니를 보는구나 하는 가운데 여전히 애니업계의 심각성을 자각시켜주는 애니가 있었으니 현자의 손자. 넵, 명작들이 꽤 많이 나왔던 1분기에 굳이 등장하신 이 작품 여담인데, 제가 이걸 1분기에 나오자마자 1화를 봤거든요. 보고 나서 5분 만에 손절각을 봤습니다. 정말 그 1화를 다 본 내 자신에게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작품을 다시 꺼내서 굳이 본 나 자신. 여하튼 뭐든 끝까지 다 보고 이야기해야지 않겠습니까? 10년차 오타쿠가 굳이 끝까지 보고서 알려주는 망작, 오레군의 이건 걸러, 통칭 오이걸. 그 네 번째 작품이자 이세계 뚝배기 프로젝트 두 번째 작품, 현자의 손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우선 음악 주세요. 잠깐만. 손발 좀 피고, 골거려. 휴, 하얗게 불태웠다. 이번 리뷰에는 현자의 손자에 대한 스포일러를 담을 예정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차피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아마 이 작품을 아주 대차게 까기를 기다리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기대하고 다르게 놀랍게도 이 작품에는 장점이 무려 2개지요. 첫 번째, 이 작품은 하렘물이 아니라는 거. 이세계물이라는 장르 하면 1+1 행사 마냥 따라붙었던 장르인 하렘물.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런 하렘 요소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아니, 하렘이 빠진 게 왜 장점이냐 하실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 빠져도 쓸데없는 캐릭터 파리가 빠집니다. 당장 분량만 해도 다른 커플링에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토리에 집중할 수 있는 분량이 늘어나죠. 그러니 하렘이라는 요소를 안 썼다는 것만으로 장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액션이 볼만하다는 거. 이 작품의 액션은 솔직히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볼만하다의 수준은 됩니다. 우선 작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마법의 퀄리티는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거기에 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화려해서 보는 맛은 충분히 있었죠. 이 두 가지 장점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후에 얘기할 단점들이 커버가 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볼만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단점이 무엇이냐? 세부적인 건 넘어간다 치고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유치함입니다. 이 작품이 보여주는 유치함은 감히 중이코이에 버금간다 할 수 있죠. 중이코이야 일부러 중이병을 과하게 묘사하기 위한 연출이라고 하지만 이 작품은 그런 의도된 유치함도 아니에요. 마법 영창을 과하게 폼을 잡으면서 외치는 장면들이나 중간에 뜬금 옛날 로맨스물이 생각나는 작화로 바뀌는 장면과 같은 노골적으로 오글거리라고 만든 장면들이야 그렇다 쳐도 진지하라고 만든 장면에서조차 대사들이 유치하고 똥폼을 잡는 바람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온몸이 비틀리는 경험만 하게 되죠. 내가 진짜 손발이 오글거려서 당장 꺼버리고 싶었다니까? 근데 난 애니 유튜버잖아. 이왕 깔 거면 끝까지 보고 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 같은 거. 대표적인 예시라고 한다면 그 망할 인간 따위가, 이 작품의 주 악역들의 종족이 마인인데 이 마인들이 나올 때마다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인간 따위 라는 진부함의 끝판을 달리는 대사를 해댑니다. 아니 하물며 요즘은 저 대사를 그대로 쓰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쓴다랄까. 대사가 나온 김에 우월한 생명체가 하는 대사인 오버로드와 비교해보죠. 오버로드의 주인공 아인즈 울 고운과 그 수호자들은 인간은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압도적으로 강력한 생명체입니다. 그들의 눈에 있어서 인간은 벌레와 하등 다를 게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이들이 인간을 아무 이유 없이 학살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본인들의 심기를 건드는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관대한 편이죠. 앞서 언급했던 대사도 인간이 아인줄 고운에게 먼저 시비를 털어나온 결과 당장 사람도 벌레가 물면 F킬러를 가져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베이스가 깔린 것이 있기 때문에 중반부 아인즈의 격한 포옹 전 이 한마디가 더더욱 간지가 나는 거죠. 반면 마인들이 치는 인간 따위라는 대사에는 이런 맥락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월한 마인이니까 라는 명분 하나밖에 없어요. 애초에 이런 행동을 하는 얘들의 마인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마인들은 원래 인간이었으며 귀족들의 폭정에 열이 받아 스스로 마인이 되는 길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거기에 그들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게 된 계기도 본인들은 힘들게 사는데 다른 인간들은 벽 안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는 분노에 의한 행동이죠. 그런데 갑자기 인간들을 학살하는 데에 즐거움을 느끼고 다른 여자를 꼬시고 다닌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오는 마인들을 어떻게든 악역으로는 만들어야 하니 교만하고 악랄한 짓을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장면들을 마구 집어넣고 얘네들의 행동의 개연성이랍시고 아주 흔하디 흔한 잘못된 분노도 같이 집어넣다 보니 이런 혼종이 나와버린 거죠. 안 그래도 진부한 설정들인데 앞뒤까지 안 맞으니 유치함과 오글거림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이 탄생한 거죠. 그렇다면 문득 드는 생각, 그냥 유치하게 만들어서 애들 보라고 만든 애니인 거 아님? 애들 보라고 만든 애니에 너무 프로불편러인 거 아닌가요? 자, 제가 누구입니까? 앞뒤 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재미는 줘서 방어력의 올인을 호평한 사람, 이 세계 스마트폰을 나름 쉴드를 쳤던 사람, 오레군 아닙니까? 그저 유치하기만 한 수준이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왔겠죠. 만약 이 작품이 12세 이상 애들을 위한 작품을 타겟으로 한 작품이라면 이런 진부함과 유치함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뽀로로를 보고 정색하며 어떻게 북극에서는 북극곰과 남극에서는 펭귄이 같이 살지? 라는 태클을 걸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죠. 문제는 이 작품은 15세 이상, 청소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타겟팅이 애들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연령 제한을 떠나서 소재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칼로 인간과 동물들을 설컹설컹 썰어 피가 난무하는 씬이라던가 도대체 왜 들어가는지 모르는 그 망할 선정적인 장면은 둘째 치더라도 슈트롬의 과거 파트는 선을 너무 심하게 넘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처음에는 선량한 귀족이었던 우리 슈트롬은 나쁜 귀족들과 어리석은 백성들에 의해 자신의 집과 가족을 전부 잃게 된다는 역시나 너무 진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그 죽은 가족이 무려 임산부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들은 단어 맞습니다. 심지어 태어나기 직전에 만삭이었던 아내였으며 완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아예 슈트롬 눈앞에서 확인 사살까지 시켜주죠.
이걸 에드보라고 만든 애니라고요? 물론 사람의 목숨의 경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팩트이고 어떤 것에 성역을 두는 것은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캐릭터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캐릭터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충격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장르에 따라서 혹은 그 충격적인 장면이 가져올 여파에 따라 굳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작품을 만들곤 하죠. 괜히 수많은 작품들이 가족의 죽음을 간접적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며 도덕적인 충격을 이용하는데 다소 자유로운 다크 판타지나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조차 임산부를 웬만해서는 등장조차 안 시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슈트롬이 흑화하게 된 계기는 충분하다 못해 차고 넘칠 정도로 이해는 됐습니다만 고작 그 개연성 하나를 위해 너무 선을 세게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랄까 12세의 유치함과 19세의 잔혹함을 섞어서 15세라는 연령 기준이 생겼다 뭐 이런 건가? 얼추 평균 때리면 15.5이기는 한데 아니 이게 무슨 영하는 소리야 진짜. 모든 망작의 기준 이 세계 스마트폰 그 위대한 작품의 경의를 표해 정한 기준 ISP 이세카이 스마트폰 3점이었던 그 작품의 점수를 기반으로 현자의 손자에게 줄 수 있는 제 점수는 1.1 ISP입니다. 사실 이외에도 비중이 적어 공기화된 캐릭터들 역시나 진부하기 짝이 없는 뻔한 히로인 속성 처음에는 마인을 구할 것처럼 고뇌하다가 순식간에 몬스터 1 취급하는 주인공의 태세 전환까지 세밀하게 들어가면 더더욱 할 말이 많습니다만 결국 유치함과 진부함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진부하다고 했으나 이런 요소들이 진부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요소들이 잘 먹혀서 많이 사용됐다는 의미입니다. 클리셰가 괜히 클리셰가 되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이런 클리셰를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다 가져다가 마구 섞어버리니 앞뒤는 안 맞고 유치하기만 한 애니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재료들을 알맞게 간을 봐가면서 넣어야 부대찌개가 나오는 거지. 그냥 맛있다고 다 넣어버리면 그건 그냥 음식물 쓰레기일 뿐입니다. 오, 뭔가 이 대사 멋진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죠. 그때까지 오래 봐!